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약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25년도 9급 통계직렬 경제학 개론 해설 강의 임해 봅니다. 짧게 총평을 하고요. 꼼꼼히 해설 강의 임해 볼 텐데, 우선 계산 문제가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9문항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12문항으로 현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수준이 작년에 비해서 되게 높아졌다든지 너무 낮아졌다든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유사 수준을 유지했고요. 특별히 엄청나게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향후에도 계속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풀이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요일별 쓰기 주제에도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거 틀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그랬죠. 규모 경제는 자, 분명히 한 종류를 뭐하게 생산하면, 대량 생산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게 뭐였습니까? 규모 경제. 근데 범위 경제는요, 한 회사가 여러 종류를 생산하면 비용 절감, 범위 경제였었죠. 뭐 기업, 회사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한 회사가, 한 기업이 여러 제품, 여러 종류 생산한다. 비용 절감. 뭡니까? 범위 경제. 근데 문제는 이거 시험장에선 갑자기 착각을 해요. 실수합니다. 이런 거 막아야 됩니다. 자, 분명히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GDP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국내 거주 외국인 중요하지 않고요. 국내 생산이다. GDP 포함 맞습니다. GDP는 유량 변수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자국민이지만 해외 생산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 중간 생산물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데 4번만 틀렸죠. 정답 4번. 자, 3번입니다. 수요 가탄이 2예요. 근데 자, 우리 수요 가탄은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자, 누굽니까? 수요랑 변화율. 네, 수요랑 변화율이 20% 증가랍니다. 분명히 수요가 우항이니까 수요 법칙은 성립하죠. 그러면 20% 증가했는데 탄력도 2라고 한다면 가격은 10%만큼 뭐 해야 됩니까? 다운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120에 10% 얼마입니까? 12가 됩니다. 빼주면 108 되겠죠? 답은 2번. 자, 4번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국채 매도, 판매버리면 대신 통화를 흡수하니까 버는 통화 감소하죠. 시중에 통화량이 줄면서 금리 이자율은 뭡니까?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감소와 상승, 몇 번 답입니까?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 5번은 셈 작전 그대로 가시면 돼요. 우월 전략 균형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자, 앞이 갑, 뒤가 을입니다. 해봅시다. 을이 전략 1이라면요, 갑은 10, 전략 2라면 15, 그죠? 뭐요? 우월 전략 있죠? 그 다음 갑이 전략 1이라면 을은요 5, 전략 2라면요 8, 역시 을도 우월 전략 있으니 15가 우월 전략 균형 맞습니다. 2번. 자, 을이 전략 1이다. 갑은요 0, 전략 2면요 마이너스 5, 역시 뭡니까? 우월 전략 있죠? 그 다음 갑이 전략 1면요 을은 0, 전략 2면요 을은 마이너스 5, 역시 을도 우월 전략이 있고요.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을이 전략 1이다. 갑은 75죠. 전략 2면요 0이죠. 역시 우월 전략이 있고요. 갑이 전략 1이면요 을은 75, 전략 2면요 역시 0, 역시 우월 전략이 있고 우월 전략 균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을이 전략 1이에요. 갑은요 10, 전략 2예요. 오, 15.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지면 없다고 그랬죠. 누구는 없습니까? 갑은 없는 거예요.
자, 갑은 전략 1일 때 을은요 7, 전략 2이면요 을은요 10. 을은 우월 전략이 있지요. 하지만 갑이 없기 때문에 우월 전략 균형은 없습니다.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요. ISLM 모형, ADAS 모형에서 재정정책 효과다. 사실 이제 요 문제가 여러분들 9급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만 묻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보셔도 돼요. 7급처럼 장기까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IS 우하향, 자, LM 우상향, 그 다음에 AD 우하향, AS 우상향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정부 지출 확대로 IS 우측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R이 상승하면서 Y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IS 우측은 AD의 뭡니까? 우측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단기로 풀어도 답은 같아요. 당장 얼마입니까? R 상승에 P 상승. 물론 Y 증가는 맞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이자 상승, 물가 상승, 총생산 증가 몇 번입니까? 1번. 근데 조금 7급식으로 설명을 좀 정확히 해드린다고 한다면 AD가 우측이어서 P가 뭐하고 있습니까? 상승. P 상승 LM이 뭐야? 좌측. 그래 안 그래? 근데 좌측인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자, Y 증가를 갉아먹는 만큼의 LM 감소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래버리면 Y가 이쪽은 증가했기 때문에 이래버리면 Y가 불변이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M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좌측 이동이에요. 이렇게. 이게 진짜 단기 균형이에요. 근데 어차피 답은 어떻습니까? R 상승, Y 증가, P 상승. 그쵸? 답은 몇 번? 1번. 요거 이유가 이제 장기로 가는 겁니다. 단기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7번. 자, 여러분들 9급이든 7급이든 어떤 객관식 경제학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냅니다. 계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폐쇄 경제 때 재화 화폐 동시 균형 소득. 자, Y는 자 우리 IS CIG죠? 50 더하기 0.5 Y 빼기 T. T가 50이네. I 50 빼기 5R. G 50입니다. 자, 일단 점검합니다. 우선 0.5Y 넘기면 0.5Y가 되죠? 요거 R은 여기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5R. 자, 50, 50, 50. 150이죠? 그런데 요거 반띵 25 빼면 얼마입니까? 125. 그래서 2분의 1 두 배 하면 250 빼기 10R이 됩니다. 자, LM은요. 여기는 그냥 실질화폐 공급, 실질화폐 수요니까 그냥 일치시키면 돼요. 그래서 Y는 어떻습니까? 요거 그대로 하시면 100과 Y 빼기 10R이니까 Y로 풀면 100 더하기 10R. 요 두 개 뭐 하면 됩니까?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더하면 요거 2Y. 요거 소거되면서 350이 되니까 자, Y는 얼마 나옵니까? 175가 되겠죠. 그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XY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뭐였어요? 꽃게, 연포탕. 이건 뭐예요? 전자책, 뭐예요? 종이책. 요것만 XY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X가 전자책, Y가 뭐예요? 종이책. 순서별로 XY를 줬을 뿐이에요. 자, 한 개의 대체율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화 가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효용극대화 불러주세요. MRS와 예산선 기울기가 뭐 하면 됩니까? 같으면 되죠? MRS X분의 뭡니까? 2Y. 자, 예산선 기울기. 자, 전자책이 X고요. 종이책이 Y니까 PY분의 PX 얼마입니까? 3분의 2. 뭐 기계적으로 푸는 거죠. 3분의 2.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하나하나씩 없어진다고 한다면 X는 몇
y가 됩니까? 3y가 되면 알 수 있죠? 변수 두 개니까 식은 최소 두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예산선. 자, px 200이죠? x. py 300이죠? 300y. 얼마? 9000. 요거 이제 100 나누면 2x 더하기 3y는 얼마 나옵니까? 90이 되죠. 자, 요때 여기 3y가 x로 치환되면 3x는 얼마입니까? 90. x는 얼마요?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얼마 구매하면 되는 겁니까? 30권. 그러면 x 30, y는 얼마예요? 10권. 그죠? 뭐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9번 갑니다. 자, 실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실업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자, 우리 마찰적 실업의 발생 원인이 뭐예요? 자, 마찰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니 내가 능력자인데 왜 내가 이런 대우받고 이 회사에 있어? 나 갈래. 근데 만약에 갈 곳이 어딘지 이미 정해져 있으면 바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뭐라 했습니까? 정보 비대칭성. 그래서 일시적 실업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마찰적 실업. 그래서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 자, 구조 실업은요? 옛날엔 산업구조 변동으로 봤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최근에 뭐요? 제가 최효노 우리 구급시험에선 노골적으로 물었다고 그랬었죠? 최저임금, 효율임금, 노동조합 이런 정책이나 법 때문에 생기는 실업 구조실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실업은 경기 침체 때문에 생기는 실업이지. 맞고요. 완전 고용에도 마찰 실업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재밌어요? 구직 단념자가 원래 비경이었었죠? 그러면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 취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실업자. 그러면 실업자가 는 결과이니 실업률 공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 분의 실업자. 자, 그러면 얘가 증가하고 증가했는데 제가 경제 수학의 논리 얘는 딸린 식구 없으니까 고폭 그대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얘는요 딸린 식구 때문에 반비례로 줄더라도 조금만 줄죠.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뭡니까? 높아지죠. 정확히 맞다. 자, 4번 효율성 임금 이론에 따르면 시장균형 상회하는 효율임금이 지급되게 되면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건 그림 한번 그리시면 간단하죠. 원래 이게 균형인데 위에 효율임금을 설정하면 이만큼의 뭐가 생깁니까? 실업이. 그래서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자, 10번이요. 잘 냈죠. 어쨌든 우리 9급이지만 열심히 냈습니다. 100명의 주민이 있는데 100명의 주민 공공재 X에 대한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60명 동일한 그러면 우리 공공재 수직합이니까 바로 곱하면 돼요. 얼마 나옵니까? 90. 얼마 나옵니까? 9Q. 그 다음 40명이 이런 모습이 동일해요. 곱하면 80. 곱하면 8Q. 자, 여러분들 요즘에 공공재 대세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9급이라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먼저 절편 90이죠. Q절편은요 10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절편 80이죠. 자, 그런데 Q절편 10. 요거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해요. 요 두 개 더해서 얼마입니까? 170. 근데 이 경우에 모두요 Q절편도 10이라서 그냥 요거죠. 그죠? 단순 수직합이에요. MC가 34.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P 170 빼기 17Q하고 MC 34를 일치시키시면 Q는 얼마로 계산됩니까? 8로 계산이 됩니다. 몇 번 답입니까? 3번. 네. 자, 11번이 오답이 좀 많아요. 말 문제도 그렇지만 테일러 준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 고난도 신유형에서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9급이지만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력 현상 때문에, 자, 이력 현상이 되면 원래 SPC가 우하향, LPC는 수직이 돼서 장기 땐 정부정책 효과 없다가 자연실업률에 가설이었었죠. 근데 우리 새 케인즈학파의 이력 가설을 전제하면 LPC도 여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우하향. 우하향은 정부정책 효과 있다의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게 되면 자연시험률 가설은 성립하지 않죠. 자, 어쨌든 적극적인 정부정책 개입을 지지하는 근거가 바로 이력 현상이었습니다. 1번 맞고요. 자, 우리 테일러 준칙은요, 미국 경제학자 존 테일러가 제시한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경기를 다 감안해서 적정 이자율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모델이에요. 재정정책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 정답이고요. 3번 화폐 수량 방정식 MV는 PY를 가정해 보자. 자, 우리 장기적으로 그랬어요. 이거 우리 V 일정, Y 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 증가율과 P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은 완전 뭡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됩니다. 4번 물가 안정 목표제 타겟팅인데 미리 물가 안정이 목표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통상 2%로 양의 값으로 정해두고 물가 안정을 이루려 하는 것이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7급 기출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중요한 거는 9급만의 문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7급 국회직까지는 오바라 할지라도 7급 저희 강좌 1월, 2월, 3월, 4월 하는 국가직, 지방직 충분히 푸셔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다음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휘발유에 대한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다. 자, 공급자한테 단위당 3의 종량세를 부과하자. 자, 우선 시장 수요 공급을 한번 가정해 보고요. 요걸 한번 일치시켜서 최초점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일치시켜 보신다고 한다면, 자, 넘겨서 90 나오죠? 넘겨서 1.5P니까 2분의 3 P가 됩니다. 요거 소거되면 30이어서 P는 60이 됩니다. 자, 요 60을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죠. Q 얼마 나옵니까? 20이 나오죠. 자, 이제 누구한테요?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 공곡선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행이동 비법을 활용하죠. 자, Q는 0.5, P 대신에 P 마이너. 곡선 올라가면 다시 플러스요. 그죠? 3. 마이너스 심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러면 0.5P인데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5가 되면 알 수 있죠. 요거 P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전체 넘기면 0.5P는 넘겨서 11.5 앞에 있는 Q와 합 2분의 1이니까 2배 하면, 자, 우리 2Q와 23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요 새로운 공급과 여기 기존의 수요를 또 연립하면 되는 거죠. 요거 P로 풀면요, P는 80 빼기 Q가 됩니다. 요거 이렇게 연립하면 되는 거죠. 자, 넘겨서 몇 Q입니까? 3Q. 자, 넘겨서 57이 나오네요. 자, 57 3Q니까 Q는 얼마 나옵니까? 19가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19. 자, 안 바뀐 수요에 19를 대입하면, 자, 60일의 가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은 60일, 수량은 19가 되면 알 수 있죠. 그러면 1번 조세 수입은 바뀐 거래량 19에다가 단위당 조세 3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57. 맞네. 2번 손실은요? 자, 어떻게 썼어요? 2분의 1 단위당 조세와 거래량 변동분이었어요. 단위당 조세가 3이죠? 거래량 변동분 얼마입니까? 1입니다.
2분의 3이니까 1.5죠? 정확히 맞습니다. 아까 3번은 풀었고요. 자, 4번.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다인항 세금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다인항 세금보다 크다? 자, 소비자는 60에서 61로 1만큼 부담하고 있어요. 생산자는요. 60을 받은 거에서 세금 3을 빼면 얼마입니까? 58이죠? 그래서 원래 60 받았어야 되는데 58 받으니까 이만큼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소비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공급자. 그래서 소비자가 더 크답니까? 작답니까? 작다. 오케이? 답은 4번. 자, 13번입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어느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는 X제는 국내 생산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자, 소비자, 국내 소비자잉여 증대 방안이 뭐냐? 여러분들 가격 하한 뭐요? 아니 소비자,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위로 올려치는 거잖아요. 비싸지는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의 뭡니까? 감소. 그 다음 국내 제품에 대해서 세금 부과해도 역시 뭡니까? 소비자잉여 감소. 수입품에 관세를 올려쳐도 값이 올라가니까 소비자잉여 뭡니까? 감소. 근데 관세를 떨어뜨리면요. 국내 가격이 싸지잖아. 뭘까? 소비자잉여 증가.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몇 번 답입니까? 2번 답. 자, 14번 갈게요. 자, 우리 친구도 이제 여기 쌤 연구체 쌤이 1월, 2월 기출반에서 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무한등비급수 이용해서 증명도 해줍니다. 근데 공식 외우라고 그랬죠. 자, 채권의 가치는 R분의 뭡니까? C. 그치? 자, 채권의 가격이 100이에요. 이자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자, 이자의 수익률은요? 10%. 0.1. 그래야 100 나오잖아. 그냥 공식이야. 외워야죠, 여러분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5번. 솔로 성장 모형을 따르는 어느 경제의 1인당 생산함수가 이렇다. 감가상각률이 1%, 인구 증가율 4%, 기술 진보율 0%라고 한다면 균제 때 1인당 자본량이 100이라면 저축률은? 공식 SFK는 NDGK죠. S 저축률 모르고요. FK는 루트 K. NDG 더해보세요. 1, 4, 0. 5%네. 자, K는 100이라고 줬어요. 100이에요. 자, 루트 100은 10이죠. 그러면 이거 500이 되면 이 S는 얼마여야 돼요? 50 나와야죠. 50%. 그래 500 되지. 그지? 자, 몇 번 답입니까? 3번. 자, 16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위험이자율 평가설, 유위험이자율 평가설. 자, 공식 써보세요. 공식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본서 펼치면에 비법 정리 그래서 공식 다 해놨잖아요. 그거 외우셔야지. 자, 무위험이자율 평가설 1 더하기 국내 이자율, 여기는 현재 환율. 자, 1 더하기 해외 이자율, 여기는 선도 환율.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은요, 환율 변화율은 국내 이자율에서 해외 이자를 뭐하라? 빼라. 자, 사실 이제 요걸 쓰라고 했는데 대입해 보세요. 0.1이죠? 미국은요 0.05. 현재 현물환율이 1,000원. 이거 계산하시면 요거 정확하게 1,050 나오지 않아요. 대략 근접합니다. 근데 솔직히 출제자가 뭐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 보면 더 쉬운데. 해볼까? 국내 여자 얼마? 10. 해외 5. 몇 퍼야? 5%. 환율 5% 뛴 거예요. 1000에 5% 얼마야? 50. 1050. 그지? 다음 몇 번? 3번. 자, 17번 갑니다. 자, 어느 폐쇄 경제에서 생산하는 두 최종 재화의 생산량 및 가격이 다음과 같다. 2025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그랬습니다. 자, 기준은 2020년이다. X와 Y제 외의 재화는 생산하지 않는다. 자, 우리 GDP 디플레이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명실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모아라. 나눠라. 명목 우리 25년도 그대로 곱하면 되죠. 10과 10, 100, 100과 5, 500. 그죠? 그 다음 실질은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의 생산량을 뭐로 곱해요? 기준 가격으로 곱해요. 기준이 20이니까 그의 생산량을 기준 가격으로 곱해요. 그래서 100과 400 더해서 얼마라고요? 500이 나오죠? 그래서 500분의 600이고 곱하기 100을 하면 자, 얼마 나옵니까? 120. 여러분들 쉽다고 느끼는 걸 빠르게 정확히 한 번에 푸는 게 실력 있는 것이지 오래 걸리면 의미 없어요. 반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8번이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생산함수 주어져 있고요. 이게 무슨 형이에요? 선형이네. 자, 노동자본 가격 주어져 있습니다. 비용 최소화. 자, 여러분들 선형은 코너해라고 그래서 반드시 한쪽에서만 뭐합니까? 구입하죠. 물론 뭐 이제 완전 일치할 때는 등비용선 등량이 전체가 되지만 이제 그런 이제 내기 쉽지 않고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선형 심화반 2교시 때 했었죠. 뭐가 좌우합니까? 기울기가. 자, 맨 처음 등비용선 기울기 불러주세요. 등비용선 R분의 W. 자본값 1, 노동값 2. 얼마입니까? 2가 나오네. 이게 2예요. 자,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요. 등량은 Q를 막대기 칠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2분의 1 넘기면 2Q반은 L 더하기 K죠? K로 풀면 자, K로 풀면 마이너스 L 플러스 2Q바. 자, 분명히 기울기 얼마입니까? 1이죠. 1은 등비용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내가 크다. 무슨 축? L축. 작다. K축. K만 대입한다. 이거 했잖아. 다. K만. 자, 그럼 보세요. 이 경우에 지금 K만 대입해보면 L이 없어요. 여기서 해도 되죠? 여기 L이 없어요. 그러면 K는 몇 Q바가 됩니까? 2Q바. 그러니까 우선은 K는 2Q바가 됩니다. 자, 우리 한계 비용을 물었으니까 등비용선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등비용선 C는 WL, W 얼마입니까? 2L. RK, R 얼마입니까? 1K. 근데 자, L은 대입하지 않죠. 오로지 뭐만 필요합니까? K만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또 한다. 생산 가능 곡선 YX 변수. 무차별 YX. 그지? 등량 KL. 생산 QL. 비용 CQ. C는 반드시 Q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Q 없네? 여기 있잖아. K 얼마야? 2Q바. 그럼 미분하면 간단히 얼마야? 2. 끝. 그죠? 정답 4번. 자, 19번 갑니다. 늘 거의 19번, 18번 정도에서 이 문제를 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뭘 물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극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수역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판매 가격 차이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한계병 20, MC 동일할 때 자, 두 시장 MRA와 그리고 MRB가 뭐 하면 됩니까? 같으면 되죠? 3급 가격 차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C20 그대로 주고요. MRA는요. 절편 갖고 기울기 2배. 자, 여기도요. MC20 두고요. 절편 갖고 기울기 2배. 자, 계산할게요. 넘기면 얼마입니까? 80이죠? 80을 4 나누면 QA는 20이 나와요. 여기다 20 대입하시면 PA 나오죠? 얼마입니까? 60.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넘기면 30. 자, EQ 15죠? QB가 15 나와요. 그래서 빼면요. 얼마입니까? 35. 가격 차이 얼마야? 25. 몇 번? 3번. 끝. 자, 마지막 20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는 20번이 참 좋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야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이거다가 돼야 되는데 다 풀려들면 힘들어져요. 저야 다 풀어주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이윤극대화 그냥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윤극대 어떻게 해요? 맨 위에 보세요.
MR, MC. 근데 아시죠? MC가 체증하면서 MR과 뭘 해야 됩니까? 교차해야 이윤 극대화잖아요. 그러면 MR이 모두 10인데 MC요. 자, 10 어디 있어요? 자, 분명히 이렇게 와야 지금 뭐가 MC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쪽으로 왔었을 때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10이 있어야 된다. 그죠? 우선 세 단일 땐 MR이 MC보다 크니까 생산도 늘려야 되고, 사라면요. MR보다 MC가 크니까 생산하면 이윤이 감소해. 안 돼. 뭐에서 고쳐야 돼? 3. 그래서 제품 3개를 생산할 때가 이윤이 뭐 된다? 극대화.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알려들어. 다. 1번부터. 난리 납니다. 이 문제 취지는 이윤 극대화란 말이에요. 자, 저는 다 풀어드립니다. 자, 2번. 자, 적자냐 뭐냐? 다 따져볼게요. 다 따져볼게요. 우선 생산량 0일 때 우리 한계 수입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TR을 한번 누적적으로 계산해 가야 되겠고, 여기도 이제 TC를 계산해 갑니다. 그래야 빼야 뭐 나와? 적자 흑자 나올 거 아니야. 하나하나 다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제 TR을 구하고 AR도 구하고 다 구해볼게요. 자, TR은 누적적으로 더해가면 됩니다. 0에서 10, 10, 또 10, 20, 또 10, 30, 또 10, 40. 총 수입은 됐고요. 자, 평균 수입은요. 수량 나누면 똑같네. 그지? 그 다음 이게 재밌어요. 고정비용 2가 있어요. 그지? 그러면 8에다가 더해서 10. 총 비용이요. 또 4 더해서 14. 6 더해서 20. 12 더해서 30. 이게 뭐예요? TC. 그죠? 그럼 AC는요? 수량 나누면 되지 뭘. 여기는 의미 없고요. 요거 1 나누면 10. 2 나누면 7. 3 나누면 3분의 20. 4 나누면 8이죠? 되잖아. 해봅시다. 제품 4개일 때 적자냐? 아니 여기에 TR 40이고 TC 30이가 흑자야. 그지? 좋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자, 평균 비용은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평균 비용 발레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 제품 생산량 계속 늘어감에 따라 여기서 이로 평균 비용 뭐 하고 있습니까? 증가하잖아. 판례가 있는데 뭘. 그렇지. 3번 답이고요. 4번 평균 수입은 어때? 일정하잖아. 그치? 근데 봐. 뭐로 다 하는데? 그치? 이런 취지의 문제는 이윤극대화잖아요. 선생님 그런 걸 어떻게 빨리 하나요? 많이 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몇 번 답이다? 3번 답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통계직렬의 우리 경제학 개론 시험 문제를 풀어봤는데 경제학은 여러분들 어쨌든 열심히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